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문 앞으로 다가왔네요. 시원한 날씨에 또 햇빛도 없고 오늘은 그래서 예도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도가 철학도 강좌를 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배운 자들도 무슨 철학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예도가 오늘은 철학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거다. 고대 철학으로부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어떤 그런 정의로부터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다. 참 코미디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 할배들이 지혜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예도가 그런 삶의 철학을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철학이, 그렇죠,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이죠. 그러면 시편이나 잠언 읽고 공자나 이런 거 읽으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왜 현대 철학을 공부를 하냐고. 지혜를 사랑하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정의입니까, 이게? 뭐 일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고대 철학자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들은 서양에서 대부분이 그리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혜 문학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도 대단한 전통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이집트의 지혜 문학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올바른 지혜, 그러니까 그게 또 윤리랑도 연결이 돼요. 그죠? 윤리나 도덕. 그 다음에 또 이 세계의 최고 존재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도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신학과 철학의 영역이 갈라지면서 오늘날은 그 부분을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전의 서양 철학은 탈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또 무수한 자연 철학자들이었어요. 물리학자들이었다니까, 여러분. 이 자연 세계가, 이 세계가 존재하는 대로 이 세계가 왜 존재할까? 이 존재의 관점에서 언제나 사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물리학이지 뭐야. 여러분, 스토아 학파에서의 철학들은요, 오늘날의 그 양자 물리학에 했던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아주 세련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하는 그러면 이게 철학이 그런 건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런 건 것 같으면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삶의 지혜, 그죠?
어떤 인간은 내가 이런 인간들 한둘이 본 게 아니야. 무슨 철학이, 자기 삶이 철학이라고 그러고, 이런 개 같은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고. 결국은 자기의 삶이 철학이고, 그래서 그 삶을 정의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철학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참, 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하도 많아서, 그거는 지 삶의 개인 철학인 거지. 그게 무슨 철학이에요? 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 철학은, 여러분, 삶의 지혜라 그러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고, 공자가 이야기하고, 예수가 이야기하고, 그럼 종교로 끝나버리면 되는 거야. 오늘날 철학은 이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문화로 나가고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문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의 병폐가 뭐고, 그 다음에 이 문화를, 불가분리하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역사 속의 이 문화가, 잘못된 점이 뭐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문화를 피할 수 없다면 이 문화를 잘 연구해서 잘 배양하고 가꾸는 방법은 뭔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각 시대의 삶이 요청하는 그러한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철학이라고. 그래서 대가들의 책을 공부를 시켜주면 감사하다고 대가리를 숙이고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바로 지 삶으로 갖고 가요. 바로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알아요, 이게? 이런 행동들이. 그래서 바로 자기의 삶이라든지 이게 뭐가 유익하냐. 이게 내 삶에 뭐가, 이런 실용주의, 이런 이기적인, 이런 새끼들을 내가 한둘이 본 게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겨서 철학자로서 이런 인간들도 배워서, 하나라도 깨우치고,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러한 담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삶을 다르게, 그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얘도는 안 참는 것 같아. 벨놈이 다 있어요. 얘도가 최소한 지금까지 받은 메신저만 해도 철학의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근데 배운 새끼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당연하죠. 각 시대에 대가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각 시대에 대가들이 따로 있고, 철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을 썼던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의 고전으로 들어갑니다, 서양에. 사실은 서양 동양 나누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간학에서의 고전으로 볼 수 있겠죠, 세계적인. 그죠? 그러면서 서구는 처음에는 물리학으로 발달했다가 이게 어떤 놈은 불이라 그러고 어떤 놈은 물이라 그러고, 이 세계의 본질이 어떤 놈은 흙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러한 자연 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비로소 인간의 이성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냈잖아. 그 이후로 철학은 또한 이성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통합하고 분리하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이성 중심의 철학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 자연 철학자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 세계의 근원이 뭘까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고, 이러다가 이제 철학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났으면 자기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겨우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지혜를 밝혀주는 그런 거예요. 성서가 여러분 시편과 잠언이 그런 수준이야. 내 개인의 무슨 삶을 영위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내가 잘 처먹고 잘 사는데 공헌을 해야 그게 철학이냐고.
이런 병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예도가 언젠가 한 번은, 철학이 뭔가를, 강의를 열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 할 것도 천지고, 1차 자료 강조뿐만 아니라, 예도가 계획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편 강좌들이 그냥 쫙쫙쫙쫙,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앉아있는데 말이야. 이런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또 보내야 된다는 게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지가 그렇게 잘났으면은 애들 공부를 왜 시켜? 그냥 집에서 공부시키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삶이 지혜다. 삶의 지혜를 주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시편 잠언, 이집트의 잠언 이런 거 읽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 톨스토이의 인생론도 있고 여러분. 이거는 철학에서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점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하면 그래. 그거는 당신의 어떤 그 철학에 관심사면은 그러면 도덕이라든지 윤리학, 그런 쪽, 화이트헤드도 결국 마지막에는 버틀란드 러셀도 마지막에 쓰는 게 다 윤리학이에요, 철학자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 시대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철학자보다 많이 알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인문학의 인간의 어떤 그런 연구가 여러분들이 그런 대가들보다 많이 아냐고, 많이 알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하고 내 삶에 유익한 그런 쓰레기 같은 글들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그게 아니라고. 그게 그런 걸로만 다 이야기될 것 같으면, 뭐 쉬운 거죠. 그래 차라리 돈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다가 철학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런 거는 굳이 철학을 안 해도 돼요. 왜 철학을 공부를 하냐고. 공부를 해갖고,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지금의 내 삶과, 그럼 니 처먹고 잘 살고, 니 개인만 잘 살고, 그러면 철학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런 철학을 예도가 전할 것 같으면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야. 오히려 그런 건 없어. 네 삶을 뒤집고, 네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네 삶이 얼마나 왜곡됐고, 니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함께 같이 살아가는 세계에 사는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런 철학에서, 인문학에서도 실용주의가 나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내 삶과 지가 모르는 얘기고, 지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얘기는 자기 삶과 관계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대.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어려운 걸 왜 공부하고 지랄이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배부른 돼지가 돼갖고, 밤마다 짜장면 처먹고, 그냥 자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세계의 삶이 그래요? 그게 삶이라 그러는 게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고, 그죠? 얼마나 많은 상승과 하강이 있으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시대를 그렇게 삶이 만만해? 이 세계가 그렇게 움직여요? 내 방식대로 삶의 지혜로 모든 게 끝나버려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이 사회가, 여러분 생각해봐. 마르크스가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모든 경제 생활이, 그죠? 내가 이 책상 10만원 주고 사면, 이거는 정당한 거다. 그래서 10만원 주고, 그거를 사서 집에 갖다 놓고 쓰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모든 사물에다가 상품성을 집어넣어 갖고 인간성까지 파괴하고 인간의 어떤 본래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갔다는 거. 여러분, 이게 대가가 아니면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말이야? 그러면 그냥 내가 정직하게 살고, 철학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돈 주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다. 그런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야, 공부를. 그리고 각 시대마다 여러분, 프로이트가 오늘날, 니체나, 쇼펜하우어 이미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무의식에서 제도들이 얼마나 많이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냐. 이런 것들을 대가가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냐고. 그런데도 예술가라는 인간이 지 삶이 철학이라 그러지를 않나. 자기의 삶이 바로, 내가 그런 지 삶을 변호해 주려고 미학을 공부했어요, 내가? 아유, 이런 미친 인간들이 한둘이가 아니야. 얼마나 철학을 오해하고, 정치적으로 써쳐먹고, 종교적으로 써먹을 수 없으면 버려야 되는 것처럼, 개지랄을 떤다고. 철학자들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다, 레비스트로스도 자기의 구조주의는 과학이라 그랬고, 여러분, 프로이트는 자기의 무의식에 대한 이 이론들이 다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거 뭐라고? 이걸 뭐라 그래? 뜬구름 잡는 얘기, 개지랄을 하고 앉아 있다고. 뜬구름 잡는 건 지가 뜬구름 잡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조들을 우리가 시대 정신을 알고, 이 시대에 내가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 개인이 나의 삶의 지혜로 그칠 때에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지가 본 게 다야. 대가들은요, 그래서 대가인 거예요. 왜 대가야? 예도가 왜 대가라 그래, 여러분? 이 시대를 대변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대가라는 거야. 소크라테스 시대는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플라톤은 이미 그 당시에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감각이라든지 이 감각이 어떻게 이성과 배치가 되며,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물리학에서 대단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공부를 한다는 게 뭔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이 모든 것들에 임해야 되는데, 철학이 마치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된 것 같아. 이래 말하잖아. 네 철학이 뭐야? 네 철학은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것 같아. 네 철학이 뭐야? 이래요. 얘기하면 기가 찹니다. 네 철학을 바로 얘기하라 그래. 이게 어여보면 미국식 공부 방식인데, 여러분 봐봐. 니체를 알라 그러면 니체 텍스트를 몇 년 동안 파야지. 파고 그 다음에 니는 왜 생각하냐 이래 물어야 되잖아. 이런 거 없이 그냥 철학을 다 그냥 도표화 시켜갖고 여기는 누구 이게 철학이야 이게. 이거는 역사를, 철학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지.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그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야. 왜 대가들을 공부를 시키냐고. 왜 여러분들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자가 인간으로서, 그죠?
인간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이 세계에 제대로 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한 인간으로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그죠? 아, 요즘 세계는 이래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배후에는 요런 것들은 속이는 거일 수 있고, 예술과 문화는 이런 대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대가리를 숙이고 배워도 모자랄 판에 지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가 모르면은 그냥 얼마나 오만하고 그죠? 인문학을 한다는 인간들이 무슨 문자주의가 어떻고 이런 철학에도 문자주의가 있거든. 이런 개지랄을 하고 자기가 철학을 갖다가 마치 삶에 지으면 하지마. 우리 조상들 중에서 최고 훌륭한 사람 말 그냥 듣고 그냥 살면 돼요. 철학이 그런 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없고, 내가 돈 벌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무슨 존재와 시간이 대단한 책이다.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은 그냥 그게 나의 실존의 의미 이지라라고 앉아있다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이 뜬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뉴턴 이후에, 그죠? 뉴턴 이후에, 여러분 생각해봐. 뉴턴 시대에는, 뭐야? 물질 자체가 인간의 어떤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이, 그죠? 물체 자체에, 중력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가 인간의 어떤 이런 보는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상대성 이론 이후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그래서 뜬 거라니까. 이후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 이후에 모든 물체는 자연 세계의 이 세계의 모든 물질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따라서 그 물질도 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리학을 여는 그러한 플랑크라든지 하이젠베르크, 또 막스 플랑, 또 바이스 제커, 이런 대단한 거죠. 이런 물리학자들과 사유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디지털 시대라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시대에 인간학은 어떻게 변화가 됐으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에 뭔 보탬이 돼, 깨놓고 얘기해서, 내 개인의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뭔 관심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앞질러 나가는 이런 사유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떻게 존재를 내? 그런 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잘 처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니까. 그래서 철학이 다 이런 걸 다루는 건데, 자기 개인의 삶이라든지 구원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뒤지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인간들이.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의 어떤 그 영달을 보장해주는 이런 데나 바로 이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철학을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내 삶을 바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내 삶을, 그러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되죠. 깨놓고 얘기해서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듣고 거짓말 안 하고 이 세상에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지킬 선을 지키고 그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왜 애새끼들 다 학교 보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금방 무너질 그러한 무식한 말들을
그것도 철학자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해대는 인간들이 어디 한둘이, 그것도 배웠다는 인간들이 그러고 앉아있다고. 응? 그래서 예도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응? 철학은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그 배후에는 어떤 권력이 숨어 있으며, 이런 문화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담론이 뭐고, 그리고 그 인간은 문화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 자신 안에도 무의식적인 이러한 욕망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인간들은 대화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사용하여 자기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고, 이러한 구조 안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라고 말하지만은, 이러한 공정한이라는 말 속에는 언제나 없는 자들은 억압당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철학자들은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러면 철학자가 뭘, 여러분 철학 하나 하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무슨 한국말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영어를 해야 되고, 독일어를 해야 되고, 불어를 해야 되고, 라틴어를 해야 되고, 그리스어를 해야 된다고. 최소한 20년이나 이렇게 파온 인간이 있다 그러고, 그런 인문학자가 있으면 여러분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런데 그 앞에서 겨우 대학 어디 가냐는 동 뭐 이런 교육 상담이나 했었고 말이야, 철학자한테. 그럼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철학자가 할 일입니까, 그게? 이런 거. 이런 게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일반인들은 철학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의학은 뇌를 딱 분해해서 뇌의 구조 안에서 뭐가 있고, 뭐 암이 있고, 뭐가 발생하면 고치고 이런 거지만, 인문학 철학자들은 사유를 분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시대의 담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더 잘 알아, 철학자보다. 자기가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종교의 담론이라든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가 더 잘 아냐고. 이거는 철학자는 시사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뭐 뉴욕 타임즈에서 뭔 사건이 발생하고 신문에 보면은 뭐 문화 전문가가 나와서 쓰고 그런 정도는 이제 철학과 어느 정도 인접하겠죠. 그런데 철학을 무슨 시사평론가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거에다 올려놔 놓고, 뭐 조국이 이러는데 응답해 달라, 미친 지랄하고 있는 거지. 그 시사평론가들이 할 일이지. 그거를 철학자가 답을 줘야 되나? 미친. 아이고 참네. 너무 답을 할 수 있죠. 있는데 그게 예도가 가야 될 길입니까? 예도는 1차 자료만 철학자들의 그 깊은 사유를 퍼내갖고 얘기만 해도 뒤질 때까지 못 하는데, 내가 거기에 그런 정치도 수준도 낮은 그런 정치에 빠져가 말이야. 지금 장관이 될 것 같아. 이런 현실성을 얘기하래. 지랄. 그럼 자기가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 자기가 만들어서. 국제 정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국제 정세 같은 거. 그러나 지금 이슈가 되는 조국, 정유라 그런 거. 그 개인적인 그런 거를. 예도가 지금 철학자가 그런 걸 논하는 것 같으면 딴 데 가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 TV가 아니라고.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시간과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 안에서 인간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 시공간의 어떤 그러한 해석에 따라서 나의 삶의 공간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그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냐고. 그리고 종교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건 잘못된 것다. 철학자가 없었어 봐. 오늘날 어여됐겠어 이 세계가. 여러분 종교에 의해서 망했어요 여러분. 없었으면 뭘 알기나 알고 거기서 덤벼들으란 말이야. 뭐 수준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한 5는 돼야 이게 뭐 얘기가 되지. 그러면 애들 학교를 왜 보내? 그거가 역사를 배우고, 우리나라가 철학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요. 인문학을 깊이 공부하고 와서, 이러고 뭐, 철학자면 점치는 놈인지 알고, 또, 철학자가 무슨, 인문학을 공부한 자가 무슨, 교육 상담이나 해줘야 되고, 뭐, 우리 애 유학 가고, 뭐, 이런 얘기들. 아이고, 참네. 별 인간들이 다 있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내 생각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공부를 왜 시키냐고, 애들을. 분야가 다른 거죠. 철학자들은 이 모든 분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건 잘 얘기 안 합니다. 뭐 긍정적인 거를 그거는 미학이라든지 좀 그런 데서는 언급을 하겠죠. 윤리라든지, 인간의 의지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얼마나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은요, 이런 부분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인식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존재론도 같이 발달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를 한참 이야기하고 그 문화의 어떤 잘못된 거라든지 거기 문화에서 자라나는 예술과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은 전개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 안 해도 니네들이 그렇게 잘났냐고. 그런 걸 가르쳐 주면은 요즘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구나 하고 받아 처먹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되지? 정말 실용주의도, 프래그머티즘도, 이런 프래그머티즘은 미국에서는 보편적 프래그머티즘이라고요. 미국과 영국은. 이런 개인주의적 실용주의에 빠진 인간들이 예도의 구독자라고? 아이고, 참. 코미디죠, 코미디.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 삶에 도움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꺼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말로 철학을 붙잡고 자기 지성의 열등감을 계속 확인하냐고. 그래서 예도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삶의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모든 학문에서의 지혜를 사랑하는 거지만 그 배후에는 종교, 철학, 법, 모든 예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역사를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고 잘못된 것은, 폭력적인 것은, 우리가 저항을 하고, 그지? 그런 게 철학이라고.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참, 이런 철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언어는 또 뭘까? 인간이 말하는 이 언어, 인간이 언어를 발견해서 짐승보다 더 나아졌다 그랬는데, 도대체,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교과서적인 거 말고, 철학자들은 얼마나 깊이 있게 언어를 다룰까? 이러면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진정한 이 시대의 교양인이 되는 거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류 문화를 즐기는 자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가치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철학이라고. 그런데 지 삶이 철학이래. 미친, 아이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얼마나, 어떻게 배우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철학자 앞에서, 착각인 거죠. 예도는 오늘 예도의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도가 1차 자료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도식화된 2차 자료를 읽는 거는 1차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길로서 나가는 거고, 1차 자료를 읽는다는 거는 니체를 직접 만나는 거죠. 니체의 2차 자료는 세계에 수천 권, 수만 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니체의 2차 자료를 개나 소나 다 쓴다고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1000권은커녕 우리나라에만 해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한다 그러면 니체는 간접적인 니체를 만나는 거예요. 예도는 우리 최소한 예도 TV라든지 예도의 패친들에게는 직접 니체를 만나게 해주고, 하이데거를 직접 만나게 해주고, 가능하다면 가다모도 직접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예도가 하이데거 할 때 하이데거만 얘기해. 그 전 시대에 데카르트, 칸트, 헤겔은 의에 나갔고 니체는 의에 나갔는데 하이데거는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어? 병신이니까 관계가 없는 거지. 얼마나 관계가 많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구글에서 왜 하이데거 철학을 언급하고, 그리고 왜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이러한 고전들을 읽히고, 이 고전으로부터 창조적 사고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왜 공부를 하고, 왜 자연과학에서는 칸트를 이야기하고, 왜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철학을 공부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뜬구름 잡는, 지가 하기 싫으면 뜬구름 잡아. 뜬구름 잡으면 서양의 그 과학이 발달을 했는데, 그 서양 과학들이 전부 다가 그러면은, 뜬구름 잡는 데서 나온 거야? 그러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 것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냐고, 오늘날 인류의, 문명과 이기에 얼마나 많은 철학적 사고가 사용됐고, 여러분. 오늘날 그러한 것에 의해서 통찰을 받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고전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애새끼들을, 되게 웃긴다고. 영어를 씨부리면 뭐 하냐고. 그래서 걔가 무슨, 영어로 말을 하면은 다 이 세계의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냥 영어만 씨부리는 거지. 그런 자들은 많죠. 그러나 그 영어나 언어로, 그죠? 서구 문학을 하고 서구 철학을 공부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나가진 않는다. 그래서 영어 몇 마디 하면, 참 똑똑하구나. 참,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이야, 진짜. 얼마나 이 불필요한 철학이란 무엇인가란 강좌를 이렇게까지 열어야 되는 건지는 참 모르겠지만, 예도가 또 철학의
앞으로 해야 될 것, 지금 한 거는요, 지금 한 유튜브, 지금 260개, 270개 찍었는데, 지금 한 거는요, 예도가 앞으로 해야 될 거에,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는 뭐, 나이가 허락하는 한, 내가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 그러면,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니체 전집만 갖고도 5년을 끌 수가 있고, 하이데거 전집만 갖고도 그래요. 그런데 주요 책들은 대부분 1차 자료를 읽히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 지적 아간뱅까지 여러분, 단편 강좌로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지 몰라. 그리고 여기서 도움을 얻어가서, 훔쳐가서, 듣고, 훔쳐가서 잘 써먹고 앉아있는 인간들도 많다는 소리를 예도가 들을 때는, 뭐 훔쳐서 듣던, 나도 나를 가르쳤던 선생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도가 오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예도는 상당히 기쁩니다. 최소한 훔치려 그러면 구독이라도 하고 훔쳐가든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한다는 거는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간을 안다는 거는, 그죠?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이렇게, 그런 문제랑은 사실 관계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철학을 해갖고 밥이 나오고, 똥이 나오고, 된장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런 정신적 양식을 인간은 예수도 그러잖아. 인간이 떡으로만 살아. 인간은 언제나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이 문화를 설계하고 또 창조적 사고를 통하여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철학자들이 줬어, 여러분. 그러면 그 인문학을, 사실은 이런 인문학을, 이런 철학을 제대로 소개한 자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중들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 알아, 그냥. 오늘 예도의 이 철학이란 무엇인가가, 그런 역할을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도가 아침부터 미친 인간처럼 또 떠들어댄 거예요. 왜 예도에게 광기를 주십니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종교가 뭐고, 그죠? 종교가, 어떤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살해할 때에 철학은 그때, 철학자들은, 그런 걸 까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술다워야 되는데, 예술이 썩었을 때, 또, 예술이라 그러는 것이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어떤 그러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잖아.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양한 그림이라든지 작품을 보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죠? 그 많은 것들 안에는 전부 다가 철학적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뜬구름 잡기는커녕 니네들 대가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대가리를 저변에, 문화의 저변에, 그죠? 문화의 저변에,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것들이 뭔가를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철학이죠. 그래서 철학자는 대가리를 숙이고 이런 대가들의 책들을 평생 파다가 뒤지는 게 철학자예요. 사실은 철학자라고 부르는 것도 부끄러워. 진짜 철학자들은 그런 대가들이고, 예도 같은 새끼들은 그냥 그런 철학자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철학도지 뭐, 철학도 학생이지 뭐, 뒤질 때까지. 학위를 만개받으면 뭐해? 지가 해결이 될 수 있어? 지가 철학 분야에서 철학 텍스트를 읽고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읽는다는 게, 박사과정이나 하빌리타지온의 어떤 그런 창조적인 거라 그러면,
지가 뭐, 공부했다고 무슨, 니체가 될 수 있어, 지가? 어림도 없는 얘기죠. 철학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도가 대가들 그러고, 이런 1차 자료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철학은 마지막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네. 계속 생각나. 예도는 강좌를 하다 보면, 이게 바깥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될지를 다 이렇게 딱딱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철학은, 여러분, 왜 선생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거의 예도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철학은 연결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니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하이데거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철학은 철학의 가족 유사성이 있어요. 패밀리, 가족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그 가족 유사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철학 안에서 철학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영양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체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니체가 읽히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철학자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제도 예도가 니체 강좌 열었잖아. 선악의 저편. 그럼 거기서 니체가 데카르트,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누구야? 예를 들면은, 칸트를 까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니체의 그런 말들은 그냥 아무 이해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 그러는 거는 내가 니체를 공부하고 싶다. 니체. 이래 되는 게 아니라고. 철학 안에는 철학자들의 대가들만의 철학의 어떤 그 명맥을 이어오는 철학의 어떤 그 연속성 안에서 철학자들의 어떤 그러한 담론을 비판하고 수정함으로써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철학 대가들은 그 안에서 언급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는 모든 언어가 서양 철학은 우리 한국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철학자가 글을 제일 어렵게 씁니다, 여러분. 이건 예도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일이야. 그것도 우리나라 말도 아닌 거를, 그거를 또 번역체로 읽어야 돼, 여러분들은. 번역체로 철학책을 읽어야 되니, 번역 문체로만 철학책을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졌어요. 거기다가 언어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 문체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독일 놈들도 이해 못하는 헤겔 칸트를 여러분들한테 읽으라 그러니 얼마나 예도가 참 무심하고 정말 무정한 인간이구나 그랬겠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예도도. 그런데 이러한 철학의 어려움들이 이런 것들 문체의 어려움, 언어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다 극복이 됐다 그래도 마지막이 사유의 어려움. 그 마지막은 이 미친 새끼들은요 중세 스콜라 철학을 그냥 얘기해버려요. 가다모도 오늘날 진리와 방법 3부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신학을 다루는지 몰라요. 엄청 깊이 들어갑니다. 아간벤 같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장난 아니게 로고스 전통의 요한복음을 완전히 해부를 할 정도로 깊이 파고 있단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다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내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힘든 상황에 있는 거야. 철학을 공부한다는 게. 그래서 이러한 인문학을 가르치는 이러한 곳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예도 TV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모든 인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안 하는, 제대로 안 하면서 한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안 하면서 했다 그런다든지, 이런 건 속이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는 안 된다고 봐. 스스로 철학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공은요, 1시간 수업 들어보면 바로 나오는 게 철학이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와 시간을 읽어도 말은 하이데거 철학인데 거기는 칸트와 후설과 데카르트와 헤겔과 니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뭐 읽으면 되지, 뭐 우리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그냥 읽으면 돼. 철학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한 권을 읽는 데에 다른 책들에 수백 권을 읽는 에너지가 드는 게 철학인데, 그 많은 자들을 어떻게 다 잡아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러한 철학의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문가가, 평생을 그렇게 공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마지막에는 그래도 알찬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강좌가 왜 철학이 어렵고, 왜 서양 철학자들의 대가들을 읽어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예도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준 것 같아요. 예도는 참 행복하고, 처음에는, 내 삶이 철학이라는 말이 아침에 떠올라서 미친놈처럼 비판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강좌가, 그죠? 자,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